네, 안녕하세요. 코치 송태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지문법 관련된 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사실 영어 공부하실 때 저희 영어 포럼 커뮤니티에서는 말하기 중심으로 가시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문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영어로 말한 컨텐츠가 구축되고 나서요. 그걸 이용해서 문법 공부하시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을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 시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영어 문법이나 뭐 어법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전체 큰 틀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마 요 제가 정리하는 요 내용은요. 그 그래머인 유즈 있죠? 캠브리지에서 만든 그래머인 유즈 그 책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편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캠브리지 그 그래머인 유즈 보라 색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모르겠네요. 뭐 한 단계 중간 단계인가? 그 책으로 공부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될 겁니다. 네, 큰 틀을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요 인지문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지문법. 요 인지라는 말은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15세 이상 중학교 이상이면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걸 바탕으로 그냥 이해하시면서 받아들이면 돼요. 요거 잊지 마세요. 일단 큰 흐름을 볼게요. 언어라고 볼게요. 영어뿐만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큰 파트를 보면 세 파트가 있습니다. 언어 파트는 크게 어떻게 되냐면요 문법 파트가 있고요, 어법 파트가 있고요, 말하기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학습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문법 공부하고요, 어휘, 단어 같은 거 중요하다고, 구동사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법 공부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하기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말하기 하는데 한번 경험해 보셨죠? 안 되죠, 말하기. 다시 뒤로 가죠. 그리고 다시 문법, 어법 이렇게 돕니다. 저희 영어 포럼 커뮤니티는 거꾸로 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먼저 하시고요.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문법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기 먼저 막 하시고요. 말하기 할 때 기본적인 논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하기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있어요. 요거 공부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영어 포럼 커뮤니티에. 그래서 말하기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걸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말하기를 하십니다. 말하기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요 단어가 이렇게 쓰이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해하네? 아, 요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또는 내가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니까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네? 즐거워하네? 요건 이렇게 말하면 어렵구나. 요게 바로 어법 파트입니다. 말하는 법. 어법 파트가 있어요. 요건 좀 작은 개념이에요. 이거보다. 요 말하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법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애들이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특정화된 어떤 규칙이죠.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그럴 때 문법 보는 거예요. 내가 10번 틀리면 문법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내가. 얘 왜 이렇게 틀리지? 그러면요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보세요. 말하기를 외국인이랑 막 하다 보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궁금합니다. 얘가 못 알아들으면 외국애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얘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답답해서 내가 찾아보게 돼요. 문법을. 그때 찾아보면 이게 쏙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왜? 내가 궁금했으니까. 여기도 나 중심이 숨어 있죠? 두 번째는 뭘까요? 상대가 궁금해해요. 원어민 애들이 도저히 못 참아요. 얘가 자꾸 틀린 말을 하면. 그럼 얘가 이제 알려줍니다. 원어민이 저희한테 알려줘요. 야야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요거 요렇게 쓰는 거야. 그때 배우면 됩니다. 근데 그때 배워도 또 틀려요? 그럼 또 가르쳐줘요. 그럼 또 틀리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 20번 하시면 내 거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문법은 사실은. 근데 제가 이번 시간을 왜 갔냐면 요 큰 틀 잡아드리면 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문법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언어. 인지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머인 유즈 책 보면 되는데요. 그래머인 유즈 책은요. 시제부터 이렇게 정리됐을 거예요. 시제, 제가 기억하기엔 시제 서법, 그 다음에 명사 관련된 문법 쭉 나오다가요. 그 다음에 구동사, 그래서 기본 핵심 동사들 정리하고 전치사 나오고 뭐 기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래돼서. 근데 그 그래머인 유즈 말고요. 그러니까 그래머인 유즈가 정리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누가 정리한 거라?
그 캠브리지 거기서 정리한 그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받아들이는 순서로 바꿔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제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강사는 아니고 제 멘토겠죠. 제 선생님께서 이미 앞서서 정리를 좀 해주신 거예요. 그거 그대로 왜냐면 논리적으로 너무 타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요렇게 하면 되게 편하네? 그럼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요거보단 이게 더 편하네? 그러면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일단 어법 파트로 따로 묶었고요. 어법은요 핵심 동사 전치사 관련된 어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기본 어법만 아시면 돼요. 여기는 요 말하기 관련된 건요 영어 논리, 의미 단위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앞서서 말하기 관련된 건요 바로 동시사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요거 세 개는 이미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보시면 되고요. 어법은요 핵심 동사 전치사로 아마 그 그래머 인 유즈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뒤쪽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코치하거나 만약에 그래머 인 유즈 교재 갖고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요 요거 먼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거 저 같으면 요게 1번입니다. 요게 1번 1 땡 요게 1번이에요. 왜냐면 이게 더 쉬워요. 사실은 이걸 알아놓고 가면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보면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하나가요 동사 관련된 문법이 있어요. 동사 관련된 문법.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명사 관련된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요 약 한 85%? 80%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거는 따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큰 틀을 이미 여기서 잡아놓고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그냥 요거네? 그리고 1대1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근데 그 나머지들도 약간 어법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투부정사? 이건가? 투부정사? 아니면 뭐 there is, there are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비동사랑 get이랑 같이 쓰는 거 이런 거는요 다 여기 들어가는 개념들이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니면 특정한 어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현재 완료 다음에 뭘 써야 된다, 뭘 쓰면 무슨 용법이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요 그냥 특정하게 고정된 거예요. 뭐 for를 써야 된다 전치사 그런 고정된 어법 파트입니다. 이렇게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지울게요 그냥.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냥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된다? 말하기 관련된 기본 개념들이 있고요. 사실 이게 제일 먼저고요. 저희 영어 포럼 커뮤니티는 잉글리시 포럼 커뮤니티는 요거 먼저 합니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법 파트가 있습니다. 어법 파트는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핵심 동사, 전치사. 요 두 개가 합쳐지면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그 구동사 뭐라고 그러죠? 이게 구와 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동사라고 그러나? 수거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거 외우는 거 싫잖아요. 여기 수거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네. 요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동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명사 관련된 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볼까요? 동사 관련된 문법은요,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요. 요게 거의 답니다. 하나가요, 시제입니다, 시제. 근데 요 시제가요, 사실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시제를 더 디테일하게 나눠놨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요 시간관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동양은요,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이걸 하나로 묶는데 여기는 시공간을 나눠서 보입니다. 서양의 사고는요. 시제 관련된 게 어렵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 캠브리지에서 만든 그 뭐죠? 그래머 인 유즈 보면요. 요게 먼저 나올 거예요, 아마. 제일 쉬운 책부터 제일 어려운 책 다 합쳐도 요게 먼저 나옵니다, 항상. 그만큼 어려워서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동사 관련된 게. 그 다음에 서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건 문법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문법. 여기까지 문법입니다. 여기까지. 서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서법은 사실 또 어법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문법이 어렵고요. 사실 문법이라는 뜻이요. meaning입니다. meaning. understanding and meaning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거지 뭔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정리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서법의 요 서자를 아시면 요것도 쉬운데요. 어렵지 않아요. 요 서가 뭐냐면요. 요 마음, 이 정서 또는 감정 요걸 나타내는 문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정리하냐면 조동사 뭐 이렇게 했거든요. 보조동사에서 뭐 조동사. 근데 이거는 이게 서양에 그러니까 미국 말에 이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조동사라는 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서법이라고 합니다. 서법. 우리말로는 서법, 감정, 정서를 담는 서법. 시제 서법.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상과 태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문법, 동사 관련된 거. 상태는 또 두 개로 나눠지겠죠? 상과 태는요. 상은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 계속 진행하는 상황, 그리고 완료된 상황, 딱 멈춘 상황. 두 개를 봅니다. 서양 애들은 딱 부러져요. 그 하얀색과 검정색처럼 딱 나눠서 봅니다. 정확히 보려고 노력해요. 태도 마찬가지예요. 태는요 어떤 태, 이거 설명하기 힘드네요. 어떤 태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두 가지가 뭐냐면요. 능동태, 이거 받아들이는 태도, 태도라고 보면 되겠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는 말 그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내가 나가는 거예요. 주어. 그러니까 주어, 중심이 되는 핵심 주어가요. 앞으로 나가는 거고 수동은요 거꾸로 당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동사 관련된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하고요. 일단 왜냐면 큰 틀 잡아드리는 거니까 어렵게 가지 않을게요. 동사 관련된 거 시제, 서법, 상태밖에 없는데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다? 요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그냥 이해돼요. 옛날에 중학교 수준만 공부하시면 요거 이해됩니다. 명사도 세 개로 나눠집니다. 명사 관련된 문법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수, 격, 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기도 수, 요 명사 수라는 문법이요 좀 어렵습니다.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 사고 때문에 그래요. 어떤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 근데 서양 애들은요 좀 나 중심이고 어떤 구분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아니면 공간 중심으로 자꾸 나눕니다. 그래서 동양은 다 묶어버리죠. 나라는 개념보다 우리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근데 얘들은 내 아빠, 내 엄마입니다. 자기 동생한테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좀 달라요. 수라는 개념이 특히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야 저기 별을 봐 그럴 때 그냥 별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영어는요 반드시 결정해 줘야 돼요. 별들인지 물인지 아니면 딱 정해진 하나의 별인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별인지 아니면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의 별인지 그걸 결정해 줍니다. 얘네들은 수라는 문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법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조금 애매하게 봐야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어냐 더냐 썸이냐 n이냐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얼라러브냐 뭐 라처브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모스트냐 어떤 모스트 오브냐 요게 수 관련된 문법입니다. 요거 정리 잘 돼 있어요. 캠브리지 그래머 인유즈에는 언제 제가 시간 되면 또 말 그대로 이렇게 정리 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격입니다. 격은요, 요게 또 여기 영어 논리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어떤 명사죠. 명사가 어떤 그 문장의 어떤 그 안에 들어가면요, 격을 얻어요. 격을. 그래서 I라는 거는 주격입니다. 주격. 그게 목적으로 들어가면요, 목적격으로 바뀌면요, 어떻게 바뀌죠? my, I, my, me 이렇게 되죠. me로 바뀝니다. me로. 근데 소유격이라고 해서 내 거 할 때는요, 그게 my로 또 바뀌죠. 이렇게 같은 명사가요, 위치에 따라서 막 형태가 바뀌거든요. 완전히. 그걸 격이라고 그럽니다. 격.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안 어려울까요? 이게 참 주입식 교육이 장단점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I, my, me, I, my, me, you, yours, yours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 옛날에 he, his, him, he, his, him. 그래서 이건 머리에 그냥 보면 딱 압니다. 이게 뭔지. 그래서 요거 그리고 문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시험엔 잘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벽이라는 문법, 명사 문법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마지막에 성입니다. 성. 성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명사에 성을 부여해요. 성이라는 건 섹스입니다. 섹스. 그래서 뭐냐면 남성성이냐 여성성이냐 이런 걸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이런 거는 여성성을 살짝 부여하고요. 개나 이런 거는 약간 남성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막 he 이렇게 갑니다. 바꿔서 쓸 때. 그게 성이에요. 성. 여기 문법입니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명사가 어려워질 때가 언제냐면요. 명사는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든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연결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요. 어떤 명사도 하나가 들어가면요. a dog, runs, a dog runs around here 이러면요. a dog 그러면요. 여기에 수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하나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개가 뛰어다닌다 그래서 수가 들어가고요. a dog 하면요. 그게 이미 주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은요. 남성성을 약간 부여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개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사도 이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요거 세 개를 이제 이해하시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제일 어려운 문장이 뭘까요? 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문장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재 완료 시제에 서법이 들어가고 그 감정적인 것까지 담아서 그 다음에 어떤 상태까지 진행상인지 능동태인지 요거까지 다 담으면 어렵겠죠. 예를 들면 한국말로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상대가 듣기도 어렵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들리겠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I will 뭐라고 할까요? 나는 뭐 미래 완료 진행 상 이렇게 되겠네요. 아마 요거 다 묶으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I will have been studying I will have been teaching English for Korean students 이러면요.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법 중에도 어떤 미래 관련된 어떤 will 들어갔고요. 시제 will 들어갔고요. 그리고 have been 들어갔고요. bene이면요 완료고요. 그 다음에 teaching 들어가면요 능동태겠죠. 그리고 진행상이고요.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문장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다 들어갈 일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이 중에 골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 크게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딱 머리에 담고 그래머 인 유책 한번 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보시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 말하기 중심, 말하기에 관련된 기본 틀을 잡습니다.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크게. 영어의 논리를 보십니다. 영어는 항상 제일 중요한 말이 앞에 온다라는 영어 논리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 덩어리로 말하기 훈련을 하신다. 의미단위.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되는 게 바로 멀티태스킹, 동시사고입니다. 말하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요. 어법 파트로 들어가면요. 말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핵심 동사. 요 동사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동사들이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공부하고요. 요 핵심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요. 구동사라는 뭔가 새로운 게 생기거든요. 다양한 의미가 막 발산돼요. 다른 동사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의미가 막 발산됩니다. 무한대로. 그거 공부하시면요. 약 80%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좀 공부하시면요. 동사 관련된 문법 3개 정리하고요. 명사 관련된 거 3개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제가 지금 요거 영상 찍을 때요. 뭐 보고 하나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머릿속에 있고 지금 제가 멀티태스킹 하고 있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이 동시사고란 개념은 영어뿐만 아니고요. 어디든 사용됩니다. 특히 자기가 밥벌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요. 2-3년 안에 멀티태스킹이 구축되거든요. 그 분야에서. 저는 제가 이제 강의나 이렇게 코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특화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느끼시고요. 영어 말하기 할 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지문법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요게 인지문법입니다. 요 인지문법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4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댓글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영상은 바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게요. 요거 내용 이해하시고 그래머 인 유책 한번 보시고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